길어지고 짧았던 다리 길이가 또 똑같아지고 그 양반다리 하듯이 그렇게 잘 못 앉던 분들이 딱 앉게 되고 아마 난적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수술이 고관절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 분야를 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분야를 끊임없이 개발하는 것이 자기가 뭐 그렇게 큰일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기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에 충실해야죠. 학생들이 교수님 무서워하겠는데요. 어렸을 때는 이제 제가 살던 마을이 사실은 광주시에서 아주 변두리였고 중학교 다니기도 힘들었던 곳이었고 그때 고생했던 거 하는 그런 추억이 남고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오늘의 내가 있지 않느냐. 고관절 하면은 우리 몸에서 이 몸하고 양 다리로 연결되는 이 관절, 우리 몸에서는 가장 큰 관절입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져서 뼈가 부러진다거나 대퇴골두로 피가 안 통해서 뼈가 이제 썩어서 관절이 망가지는 그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나 가장 큰 관절이기 때문에 관절염이 생길 수가 있고 관절순이라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런 연골이 또 망가져서 이제 고관절이 아프게 된다거나 어렸을 때 관절이 다치거나 그러면은 그게 이제 2차적으로 나중에 2차성 관절염이 생긴다거나 그런 다양한 고관절에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록들을 보유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요. 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수술법을 개발을 하셨더라고요. 네, 고관절 분야에 이제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수술 방법은 이건데 이런 방법을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4가지 수술법을 개발을 했어요. 그 4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가 피부를 절개를 하고 그 근육을 절개하지 않고 그 근육과 근육 사이로 들어가서 수술하는, 수술할 때 더 힘들긴 해요. 왜냐하면 조금 째고 또 근육을 자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노출을 조금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동안은 그 신경을 많이 쓰는데 수술 끝나고는 훨씬 제가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 환자분이 훨씬 더 만족할 거니까. 그 다음에 환자분이 훨씬 더 쉽게 회복을 빨리 잘 할 것이니까. 또 환자분이 나중에 재래식 화장실 가서도 탈구돼 갖고 또 응급실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수술을 꾸준히 하고 있죠. 논문 저작도 190여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또 새로운 수술 방법 생각해내시고 24시간을 이 고관절에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일을 즐겨왔던 것 같아요. 수술을 처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새벽 6시부터 이제 수술을 했어요. 수술하고 이제 응급환자 수술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 원래 계획된 환자들 수술하고 또 이제 그 낮에 응급환자로 오면 그 끝나고 수술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수술을 한 거예요. 계속 술장에 살았죠. 그 이제 새벽 3시에 제가 이제 집에를 돌았는데 응급환자가 또 오니까는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비몽사몽간에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지금 나 나갈 테니까 수술 준비하라 그랬대요. 이걸 일이고 피곤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일을 계속 그렇게 하겠어요. 네. 새로운 수술을 해보고 싶은 거지. 더 이제 또 이런 환자 오면은 어떻게 수술하면 어떻게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또 빨리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어떻게 고정하면은 고정이 잘 될 것인가. 항상 이제 그것에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하니까. 그게 이제 즐겁고 재밌었던 것이고 또 그때 그 일을 밀쳐놓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 그 일을 못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이제 다음에 내가 해야 되니까 하고 바로 그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열정을 보이면서 수술했던 것 같아요. 의료 술기를 전수를 해주시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네. 외국 의사분들이 많이 배워 가시죠. 이제 외국에 학회 가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면 인교수한테 가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 사람 오고 그다음 저 사람 오고 그러면 내가 힘드니까 한 10명 정도를 한 번에 어느 시간에 오게 해가지고 수술법을 이제 가르쳐주는 특별한 그런 코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95년부터 쭉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화순의 방을 마련을 해주신 건가요? 92년도에 일본에 유학을 했었어요. 일본에 이제 단기간 갔었는데 교수 하셨던 분이 개업을 해가지고 개인 병원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거기 대학에 그 기숙사를 사용하게 됐는데 기숙사가 너무 오래돼서 살기 좀 불편하니까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 쓰는 방이 있는데 특실에서 저를 이제 그냥 무료로 살게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내가 이 은혜를 꼭 갚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은혜를 갚은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의사들이 나한테 이제 자꾸 오고 싶으라 하고 근데 내 이름으로 아파트를 하나 빌리자. 어떤 때는 거기에 둘이 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3명이 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근데 봐서 아파트를 좀 하나 더 얻을까 생각해요. 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골다공증이나 뭐 이런 거에 좋은 치료제도 개발을 하신 걸로 들었어요. 인공관절이 마모되면서 또 뼈를 많이 녹여내고 또 뼈가 많이 없어서 인공관절을 삽입하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관절 치료를 하기 때문에 이런 뼈를 많이 잘 만들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이제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이미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골령성 단백이라고 해서 가지고 그 단백질을 그런 뼈가 없는 부위에다 넣으면은 뼈가 생성되는 그런 단백질이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이 정제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이 비싸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고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우리나라에서도 좀 정제를 할 수 없을까 하는 이제 연구 과정 중에 아미노산을 그 3,400개를 전부 다 쪼개가지고 그 가지고 전부 다 이제 뼈 형성되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그걸 발견해 보니까 뼈를 잘 형성하는 몇 개 분야를 발견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우리가 임시로 실험을 해보니까 뼈가 형성이 잘 돼요. 그것만 잘 되면은 그 전에 있는 단백질 정제하는 것보다 생산 단가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참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좀 특히 더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시다면? 한 분은 이 고관절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염증이 생겨가지고 90도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어렸을 때 염증이 생겨가지고 굳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다리를 그 어렸을 때 이후로 땅에 대본 적이 없어요. 거의 40몇 년 동안. 그 수술했는데 그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잘 돼가지고 이제 그 다리가 이제 쭉 펴져 있는 환자가 있고 저한테 수술 받고 자기는 산을 그렇게 좋아하니까 산을 가야 되는데 산을 갈 수 있냐고 등산할 수 있냐고 그래서 나는 당연히 우리 이 무등산 정도 올라간 줄 알고 그 정도는 갈 수 있다 그랬더니 히말라야를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히말라야에 가서 막 5,000m, 6,000m 그런 높은 봉우리 올라가서 그 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주던 그런 환자들 있고 또 저기 속초에서 나한테 수술 받으신 분은 산악 자전거를 수술원 위에 타가지고 태백산에 올라가서 그 자전거를 높이 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내준 환자들 그런 이제 환자들 기억 남은 환자들이 많죠.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일본은 오히려 선진국이고 또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일본은 언젠가는 가게 될 것이다. 의역과 때 일본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이 아무도 일본어 공부 안 하는 시대에 내가 일본어 공부를 하니까 니 뭐다 써먹으려고 그 일본어를 공부하냐 그랬는데 그 계기 때문에 제가 일본을 유학 가게 됐어요. 레이던트 기간 동안에 박사학위 시험 보면서 제2의 글을 일본어로 시험을 보고 군대 가서 이제 일본 교수를 제가 학교 오신데 모시게 됐어요. 내가 서툰 일본어로 하는 것이 더 잘 통했어요. 그분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일본 그 대학에 외국인 의사들을 이렇게 단기 연수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월급도 주고 그래서 그 일을 일본을 가게 됐는데 여러 가지 그동안 제가 못 배웠던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고 시야를 더 넓히게 됐고 이제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배웠던 수술 방법들을 이제 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오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제가 젊어졌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많이 해주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일본어 공부를 하기를 얼마나 잘했냐라는 생각이 들고 중국 13억 인구들하고 내가 소통을 해야 되겠다 이분들하고 그러면 또 이제 중국어도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 내 밑에 있는 제자한테 중국어를 좀 배웠어요. 배우고 저도 이제 다 내오고 최근에 이제 또 러시아 환자분들이 가끔 와요. 근데 러시아 환자분들하고 오면은 이분들하고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러시아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러시아어 단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즐거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해오시네요. 여러 방면으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집사람이 그 이야기를 자주 해요. 당신 보면 공부가 정말 재밌는 것 같다고. 거기에 베이스 기타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베이스 기타는 잘은 못 쳐요. 근데 우리 정형외과 동문들이 이 그룹 사운드를 만들었는데 베이스가 없으면 베이스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그룹 사운드에서 이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그런 이제 음악 모임을 하고 우리가 명사음악회라고 해서 출연료를 내고 부르는 그런 모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고아원에 그 악기를 사서 전달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한 2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을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악기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부잡스럽게 놀던 애들이 그렇게 좀 성격이 바뀌더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은 참 해볼 만한 일이구나. 그래서 그 일을 꾸준히 지금 지속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까이 있으면서도 제가 자주 찾아뵙지 보다는 우리 노성만 총장님께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굉장히 많이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금도 항상 제 정신적인 사표가 되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뵀더니 그래도 이제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그런 얼굴이셔서 항상 젊게 오시는 우리 교수님도 이제 나이가 좀 드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젊고 밝게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